박PD의 피. 하이볼 요즘 많이 드시죠? 위스키에 탄산수를 넣고 얼음을 띄운 술이죠. 요즘은 위스키보다 저렴한 소주를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볼 하면은 술보다 탄산수를 많이 넣은 음료수, 이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은 기본이고 회식 자리에서도 하이볼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7년 전 레몬 오이 소주가 최근에 하이볼로 다시 변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와, 아버지 세대 때 먹었던 거, 어머니 세대 때 먹었던 것을 지금 자녀들도 마시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요즘 MZ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볼은 혼술을 할 때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좋다. 위스키만 먹으면 독하다. 그리고 비싸다. 하지만 요즘은 핫플레이스는 물론이고 새로 생긴 술집에서도 하이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1리터 이상의 대용량 위스키를 사면 저렴하게 꽤 오래 하이볼을 마실 수가 있다. 와, 위스키를 1리터 이상짜리 산다고요? 저희도 주류 마켓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3리터, 5리터짜리 위스키가 5만 원 내외였잖아요.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이거 먹다가는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술 많이 먹어도 될까 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주류업계에선 신이 난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술을 찔끔찔끔 마신다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은. 주류 업계들도 발 맞춰서 당연히 움직여야죠. 화이트 진로가 홍차 토닉 워터 키즈백을 출시를 했는데 이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 예능 방송에서 샤이니의 키가 소주와 홍차 티백을 활용한 술 레시피를 공개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진로에서 티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토닉 워터는 2030 사이에서 하이볼 제조용 탄산수로 지금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이트 진로가 과거에 과일 리큐르, 자몽의 이슬, 탄산주인 이슬 톡톡, 이런 저도주로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촉이 온 거죠. 오호. 역시나 대박이 났습니다. 예, 샤이니의 키가 키를 열었군요. 맞습니다. 수제 맥주 기업들도 하이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맥주만 만들 것 같은데 의외죠? 세븐브로이 맥주와 카브루가 모두 하이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수제 맥주 요즘은 예전보다는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보자. 고육지책인 거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브랜드와 손을 잡고 즉석음료 형태의 하이볼을 내놓고 있는데, CU가 어프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하이볼을 출시했고요. GS25도 디저트 브랜드인 노티드와 함께 하이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하. 근데 브랜드 이름이 너무 웃기네요. 어프. 이거 토할 때 내는 소리인가요? 아닙니다. 토할 때는 으악 이런 소리가 납니다. 국내 1위 위스키 업체 골든블루죠. 골든블루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 주류 품평회에 참가를 했는데 출품작 5종이 모두 수상을 했대요. 196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국제 주류 품평회,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회, 벨기에 브리셀 몽드 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 품평회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행사인데, 여기에서 골든블루의 사피루스가 9년 연속 수상을 했고, 다이아몬드, 팬텀 오리지널 리저브, 팬텀 오리지널, 이런 5개 제품이 모두 수상을 했다는 거죠. 오호. 제가 올 초에 김창수 위스키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위스키는 본산인 스카치 위스키의 아성을 이미 넘어섰고, 대만 위스키도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즉 골든블루를 필두로 한 한국 위스키 브랜드도 나름 열심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골든블루와 같은 제품들은 위스키 원액 자체를 수입해서 병입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김창수 위스키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100% 국산 위스키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기대가 높아지는 와중에,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1위 업체인 골든블루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골든블루 노조는 작년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5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의 박용수 회장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배당금을 엄청나게 땡겨갔네? 이러한 사실 노조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500%라는 성과급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임금 8.5% 인상, 성과급 400%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500%를 달라고? 이거 안 되지? 라는 입장입니다. 골든블루 작년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2,323억, 영업이익 513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68%, 152% 증가한 수치입니다. 골든블루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노동자들 원하는 대로 해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사 양측의 임금 협상, 단체 협상 순탄치가 않아요. 노조는 경쟁사에 비해 임금은 물론이고 복지 수준이 여전히 낮다. 너네 왜 이익 공유 안 하냐? 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작년 순이익 397억에 13에서 14%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성과급 지급에 있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놔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용수 회장을 비롯해서 경영진이 매년 성과급 지급 규모를 독단으로 결정을 한다. 지들이 가져가고 싶을 대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직원들은 200에서 250%밖에 안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아하. 그런데도 사측은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요. 이미 작년에 임금 8.5% 인상, 성과급 400% 지급을 약속했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추가하는 거 아니냐. 성과급 400%의 경우 작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과급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맞서고 있어요. 특히 노조 측의 순이익의 13% 요구 계산을 해보면 1인당 2,4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건데 어렵다라는 주장이죠. 아하. 협상이 길어지자 노조가 한 발 양보합니다. 대신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100만 원만 추가해 달라. 그런데 이번에는 박용수 회장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노사의 임단협 해를 넘겼고요. 올 들어 노조 측은 지난 2월 총파업 투쟁에 이어 오늘부터 한 달간 릴레이 집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회사 측은 노동자 1인당 2,400만 원의 성과급이 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주 측 오너 일가는 배당을 얼마 받아간 거예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몰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노조에서도 박 회장 일가가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회장을 비롯해서 사위인 김동욱 전 대표, 딸인 박소영 부회장,
4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전년 대비 11억이 늘어난 49억을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노동자들을 진짜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 회사가 버는 돈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니들이 뭔 태클이냐? 라는 거죠. 회사가 커진 만큼 직원들 대우도 함께 커져야 하는데 소수의 임원과 경영진 놈들에게만 노력의 대가가 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한 개인당 1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박 회장이 거절할 정도로 큰 액수였는지 묻고 싶다. 이 노조의 하소연입니다.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들 브랜드를 유통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조 탄압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재들이 좋아하는 배우 중에 장클로드 반담이라고 있었는데 이 페르노리카 전 대표 이름이 장클로드 투불이네요. 이 투불 전 대표가 노조위원장이 된 직원을 15개월 동안 대기 발령을 해버렸대요. 이게 뭔 메시지입니까? 노조 와해를 시도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투뿔 아재가 프랑스로 도망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후 새로 임명된 프란츠 호튼 대표, 23년간 이어진 단체 협약을 해지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츠 호튼 대표는 단체 교섭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노조는 집회에 나서고 사측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단체 협약 복원, 임금 인상,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사가 프랑스 회사라는 게 놀랍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 경불진에서도 종종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버스나 전철이나 미화원들이 아무리 파업을 하더라도 적극 응원을 해준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성시한다. 하지만 프랑스 기업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짓거리는 한국 기업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노동자의 권리는 프랑스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이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게 예전에도 저희 경북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영화 카트의 그 실화로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까르푸라는 이 프랑스 기업, 우리 노동자분들 어떻게 대했는지 그 영화에서도 다 나오는데 페르노리카 코리아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프랑스 국기가 세 가지 색깔인데 자유, 평등, 박애를 뜻한다면서요. 예, 자유, 평등, 박애 개나 갖다 주세요. 현재 위스키 특수 MZ세대들이 이룩한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위스키를 파는 놈들은 노조와 갈등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MZ세대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와 철학, 공정 아닙니까? MZ세대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 공정을 개나 줘버리는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위스키, 언제 불매운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이구,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은 너무 잘 나가도 문제고 너무 안 풀려도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이왕이면 잘 나가는 게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소비층의 가치를 무시하는 짓을 하는 기업의 미래, 오바이트를 자주 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오바이트를 그렇지. 자주 하는 제가 잘 알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진짜 술 앞으로는 오바이트도 하시면 안 되고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음주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먹더라도 적당히 기분 좋을 때까지만 먹고 취하지 않는 술 매너,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